새해를 빛낼 주인공은 나야 나. 세옹지마 상정벽도 이루신 분. 그 대한민국 의전서열 9위예요. 대한민국 의전서열 9위 최 변호사님께서 예전부터 얘기하셨던 이분이 권력의 핵심과도 상당한 인맥을 갖추고 있어요. 야심? 뭐 이제 그거를 감출 수가 없겠죠. 지역에서는 뭐 문화산업 전문가라고 할까? 그렇죠. 유명하신 분이죠. 결국은 HCN에도 여러 번 여기 출연하셨지만 고정 패널로 하셨죠.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홍순목 대표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다 화목하시고 뭐 이런 인사하는 거죠. 하시는 일마다 운소 대통해서 올해 모두들 다 대박 나기를 한판 제작진 모두가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 기분 좋은 기운을 드려서요. 리얼토크 한판 2023년 개묘년 첫 방송인데요. 듣는 분도 기분 좋고 저희도 기분 좋고 당사자도 기분 좋은 올해를 빛낼 지역의 인물 살펴볼까 합니다. 과연 어떤 분들의 이름이 이번 시간 오르내릴까요? 여러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갑니다. 새해를 빛낼 주인공은 나야 나입니다. 제목을 들어보니 정말 당사자도 기분 좋겠네요. 좋은 얘기만 해드릴게요. 가능하면. 이게 오늘 리얼토크 한판이 사실 지역에서는 까칠한 프로그램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그런가요? 이 프로에서 이름이 새해를 빛낼 주인공으로 거론된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모두가 다 기분이 좋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자, 정치 분야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분은 얘기를 하자면요. 야, 정말 대단한 오뚜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힘든 과정을 거쳤다가 지금은 국회 부의장까지 오른 정우택 의원입니다. 지난해 진짜 2022년도 뭐 세옹지마 상정벽해를 이루신 분이에요. 캬. 2020년이죠. 그때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였던 상당구를 사실상 윤곽근 경쟁 후보였던 윤곽근 후보한테 뺏기는 꼴이 돼가지고 흥덕구로 무심천을 건너갔지만 낙선을 하셨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갔죠. 당선되었던 정종순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같은 당 경쟁 후보였던 윤곽근 후보도 라임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재선거가 열렸잖아요. 지난해 3월에 대선과 함께 재선거가 열렸는데 여기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또 최근에 11월 달에 그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이 물러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에 선출이 되셨죠. 정말 쌍정벽해 세옹지마 제대로 이루신 분이죠. 진짜 앞서서 지금 변호사님이 앞에 또 끝날 말씀에 지금 두 번 거론을 하셨는데 세옹지마 상정벽해 딱 맞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지금 국회 부의장 충북 출신 얼핏 예전에 그 누구죠? 이용희 전 의원이 있었고요. 민주당 당적으로 한번 하신 기억이 있고 이번에 정우택 의원이 이제 부의장인데 부의장이 사실 그 우리 그 대한민국 의전서열 9위예요. 9위? 네, 그리고 대한민국 의전서열 9위. 의전서열 9위면은 엄청난 거죠. 8위가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고 7위가 이제 여당 대표니까. 그렇게 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요. 1위 대통령, 2위 이제 2위가 이제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 그러니까는 그 충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떤 여야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하여튼 높은 자리에 지금 위치해 있다. 야, 대한민국 의전서열 9위. 충북 출신. 여기도 뭐 좀 콩콩 좀 떨어져요? 뭐 당장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가 떨어져요? 지금 김영환 지사가 중북 내륙 특별 지원법인가 이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 발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환 도지사로서는 가장 강력한 우군을 얻은 셈이죠. 용이 여유군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정말요? 와, 의전서열 9위 국회 부의장. 정우택 의원은 또 그 선친이 또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정운갑 의원.
그분도 타선하셨고. 그러시군요. 지역에 좋은 기운 많게 좋은 쪽으로 기여를 많이 하실 수 있지만은 정우택 의원이 정당 색깔이 분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인적 계보도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분이지만은 국힘에서는 그 이념적 정치적 색깔이 분명하신 분인데 신년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 정부와 야당을 비난하면서 집권 여당 몫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예. 내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되도록 아하. 최대한 힘을 기울이겠다. 예.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그 공공기관의 그 기관장들이거나 임원들 다 나가라. 이거는 그 국정 방해 행위고 대선 불복 행위다. 이렇게 정치적인 색깔, 방파적인 색깔을 분명히 내세웠는데 사실은 이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장단은 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잖아요. 그 예. 예의였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적절한 처신이나 부적절한 언행이지 않나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의 색깔은 아주 분명한 그런 상황인 거고. 글쎄 뭐 새벽부터 뭐 이제 예. 덕담을 해야죠. 가능하면 그렇죠. 예, 덕담을 좀 하신다면. 하고 그 뭐 이제 공공기관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말씀을 하신 거겠죠. 공공기관의 그 임원급들이 대체로 이제 정치 성향들이 있으니까 예. 실무형들이 아니라 그런 그건 뭐 여야 동의 똑같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뭐 그 문제도 있지만은 그 임기를 대통령 임기랑 같이 맞춰서 시작하고 끝내는 게 옳지 않나.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맞다고 생각하고 그 관련된 그 법을 갖다가 대표 발의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법이. 문제는 이제 정우택 의원이 다선 의원이고 국회의장단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상태에서 정부나 여당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겠다라는 의미는 잘못하면 국회 내에서 분란을 자초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임시적으로도 의사봉을 잡고 했을 때 뭐 여당을 위해서 집권 여당을 위해서 아니면 정부를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별도의 기관인 정부와 별도의 기관인 국회의 하나의 수장의 한 명으로서 조금은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최 배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의장단의 역할은 일단 일개 개인의 역할보다는 어떤 여야의 어떤 그 매듭을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좀 그 도움이 되는 창구 역할을 좀 더 해야 되겠죠. 지금 예. 같은 그 극한적인 대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 역할도 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하튼 올해 활약을 기대를 해보고요. 그런가 하면 드디어 최 변호사님께서 예전부터 얘기하셨던 이분이 정치적 물망 위로 수면 위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김진모 전 검사장 예. 사면되면서 그렇죠.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1,373명의 신년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충북 출신 정치인은 3명이 있었어요. 예. 그 권석창 제천 단양 지역구의 국회의원하고 유형원 전 진천군수하고 김진모 전 검사장 이 3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 김진모 검사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여기에 연루돼가지고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래서 정치적인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었잖아요. 아하. 이번에 이제 사면 복권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으로 행보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이요 사면되면서 국민의힘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 김진모 전 검사장이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이전에도 계속 지역 프로그램 또 시사 뉴스 이런 데서 계속 이름이 오르고 내리고 했는데 우리는 왜 이분에게 지금 주목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뭐 권력의 핵심과도 상당한 인맥을 갖추고 있어요. 지금의 정부가 이제 검찰 정부라고 할 정도로 검찰 인사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김진모 그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찰 최고 간부까지 올랐었거든요. 검사장까지 올라올 정도였고 예. 그 19기가 인재가 많은데 그 19기 에이스 검사 역할을 했어요. 19기가 우병우 전 검사 있잖아요. 어머나. 거기다 윤곽근 예. 이분도 다 19기인데 그 그래요? 중에서 최초로 검사장을 달 정도로 검찰 내 인맥도 두껍고 현 정부하고도 인맥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청와대에 민정비서관을 했는데 그 바로 밑에 선임행정관이 네. 지금의 그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거든요. 진짜요? 윤석열 아마 대통령과도 상당한 친분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와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고 오. 본인의 경력을 보면 수도권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정도 판단을 평가를 받을 정도죠. 아니 그러면 거기 수도권에 있지 왜 여기 서원까지 무슨 말입니다. 지금 여기 물을 무슨 말입니다. 아 저는 수도권으로 갈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지금 나머지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이거 뭐 확실한 지역의 건 아니지만 당원들 상황은 기본 봐야 당원들 되니까. 표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 MB 시절 정부 때 그분이 이제 민정비서관할 때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러세요? 아.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그 국정원 특활비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집행유예형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집행유예형을 받았는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엔 그 여야 따로 구분할 거 없이 종전에는 관행처럼 그걸 그렇죠. 처리를 한 측면이 있고 예, 그 예. 민정비서관의 어떤 업무의 한 축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정치 탄압을 받았다. 전 라고?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더더욱 이번에 이제 복권이 되면서 아마 정치적인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야심 뭐 이제 그거를 감출 수가 없겠죠. 본인은 뭔가 맺힌 게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검사장 출신들 중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경대수 의원님, 전 예. 의원님하고 예. 그다음에 권태호 변호사도 한번 그렇죠. 출마를 했었고 아, 그다음에 그러시네요. 윤곽근 변호사도 전에 도전을 했었잖아요. 예. 뭐 경대수 변호사님은 한 번인가 두 번 당선됐다가 지금 낙선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권태호하고 윤곽근 변호사님은 아직 뭐 배지를 못 따라왔지만 예. 그 성적이 결코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직에도 좋은 편은 아닌데 아하. 지금 김진모 변호사의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의 엄청난 인맥, 그 다음에 본인의 경쟁력, 뭐 경력이나 뭐 이런 걸 다 따졌을 때의 경쟁력을 따진다면 서원구 당협 조직위원장이 된다고 그러면 향후 총선, 그 다음에 지역 정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김진모 전 검사장 대통령의 특별 사면 복권 대상에 올라서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또 보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분은 저희가 한번 이 자리에 모셨던 적도 있었었는데 정의당의 색깔을 바꿔보겠다. 생활 정치를 표방하겠다. 이형민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입니다. 그동안에 지역의 정의당 충북도당 같은 경우는 과거 운동권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뭐 노동운동가 출신들 예. 대표적으로 뭐 정세영이나 이인선 대표 이런 분들이 대표를 맡았는데 예. 이형민 신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경력이 없고 뭐 본인 말에 의하면 학원 강사나 소품 가게를 하고 동화 작가로 등단할 정도로 일반 생활인이에요. 우리랑 예. 보통 비슷한 사람인데 이분이 경선을 거쳐서 정의당 충북도당의 대표가 됐죠. 위원장이 되었죠. 이 자리에 오셨을 때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 머리 스타일 색깔이 좀 달라 그래서 다르긴 다르다. 타투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막 웃으면서 여러 가지 그날 같이 얘기를 좀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변화가 좀 기대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 어떤 불가피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변화를 해야지만은 또 살아남고 그런 의미에서 그 정의당 우리 그 충북 그 당원들께서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 뭔가 바뀌어야지만은 이제 정당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또 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뭐 평소에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많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정의당에서 자주 이런 인물들이 많이 좀 나와가지고 일반 우리 그 대중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은 많이 좀 우리 또 서민 근로자 노동자하고는 또 제일 가까운 정당이 또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핵심을 찍어주신 것 같아요. 이형민 지금 뭐 정의당 같은 경우 중앙도 그렇고 우리 지방도 그렇고 엄청나게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인데 이형민 위원장도 본인도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앞으로 임기 동안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다. 예. 정의당 충북도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이형민 위원장이 어떻게 새로운 모습을 정의당 충북도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도 궁금하지만 대표님이 지적했듯이 궁극적으로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내고 당선시키는 거 그거에 의해서 그 우리 신임 이형민
도당위원장 같은 경우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선급이거나 지방선거권 나갈 사람이 없어도 문제거든요. 예. 그때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최용현? 정치 안 한다니까 왜 그래요? 변호사님도 말씀을 금방 막 하셨던 위기라는 그 단어 속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기회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 의미, 이 기회를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형린 위원장을 빌어서 잘 살리는 또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보네요. 자, 다음은 체육 문화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저 이분 진짜 얘기 작년에 들으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야, 이게 진짜 우리 지역에서도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김현주 대표 얘기입니다. 그렇죠. 김현주 대표 축구 지역 특히 지역 축구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넘치신 분인데 예. 사실은 그동안 2010년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지역 연구에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매번 실패했어요. 예. 근데 이제 지난 여름에 청주시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어요. 청주시의회에서. 그래서 충북과 청주시에서 창단 준비금으로 먼저 20억 원을 내놓고 그다음에 5년 동안 운영비로 매년 그 40억 원씩 부담하는 것을 조례안을 통과돼 가지고 예. 청주에 K 2부 리그죠. 2부 리그. K리그 2, 2부 리그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프로축구단이 창단이 됐죠. 예, 그야말로 오뚜기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정말 박수 받을 만한데요. 그렇죠. 아마 우리 방송 나갈 즈음 되면 공식 창단식에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선수단도 다 어지간히 다 구성을 했고 용병 도 이제 그 호주나 브라질 쪽에서 영입을 좀 하고 예. 그러면은 이제 2부 리그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천안 시민 구단하고 같이 이번에 이제 들어가니까 13개 팀인가요? 그러면 2부 리그가 13개 팀. 그 1부 리그하고 이제 승강제를 하니까 예. 9위를 목표로 이제 최윤경 감독도 잡았는데 예. 뭐 그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한화 청주 구장 이용하는 게 지금 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좀 시민들이 그래도 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이 생겼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올해 충북 청주 FC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고 예. 어찌됐든 그 배경에는 김현주 이사장이 아주 큰 산파 역할을 했고 올해도 많은 또 어떤 활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이분 근데 진짜 좀 정말 첩첩산중이 될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게 첩첩산중? 이제 모기업과 이제 구단을 책임지고 있는 김현주 이사장님이잖아요. 예. 이게 재정적으로 얼마나 능력을 갖추었나,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냐 이런 문제에 당장 직면할 수 있거든요. 충북 청주 FC 그다음에 김현주 대표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충북 도민 또 청주 시민들도 함께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잘 좀 될 수 있게 기반도 함께 좀 잘 닦아주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북 청주 FC 때문에 올해는 좀 웃을 수 있는 일이 우리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참 이분 이름을 또 들어봤는데 도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던 분이 체육회장이 되셨네요. 네. 김진균 청주시 체육회장. 그렇죠. 김진균 이분이 정말 올해 안에 다 세옹지만 다 겪은 것 같아요. 상견례 된 것 같아요. 올해 지방선거에 교육감 아시다시피 교육감 후보로 출마를 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제 후보 자리를 윤거는 형 교육감한테 양보하면서 중도 사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12월 달에 민선 2기 청주시 체육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돼서 이제 회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죠. 야, 교육감을 해보겠노라 하셨던 분이 체육회장이 되셔서 본래 본인이 가고자 했던 그런 라인적으로 지금 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원래 체육 쪽 교수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청주체육회, 뭐 충북체육회도 마찬가지. 청주체육회도 이제 민선으로 이제 체제가 갖춰졌으니까. 예, 김진균 그 신임 회장은 어찌됐든 간에 그 체육, 그러니까 학교 쪽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우리 충북의 어떤 그 학교 꿈나무들 이제 영재들 그 엘리트 저 스포츠 쪽에 자꾸 이제 외부로 유출이 되고 하니까 그걸 좀 체계적으로 키워서 우리 그 자체적으로 충북에서 좀
보호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좀 하나의 계기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쪽에 많은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좀 자주 재원을 좀 마련하는 걸로 예. 또 개인적으로도 또 뭐 한 5천만 원 내야 된대요. 회장이면? 예, 회장이면. 그렇죠. 그 회장도 돈 있어야 하네요. 그렇죠. 돈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진짜 이게 회장님. 이게 이제 중앙도 그렇잖아요. 뭐 체육단체거나 종목별 체육단체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기업인들이 맡죠. 그렇죠. 중앙 같은 경우는 재벌급 되는 기업인이 맡을 돈을 정도로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조직이 운영이 되고 후원금도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지역도 그랬는데 요번에 그 기업인 출신이 아닌 이제 그 김진균 그 회장이 되셨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체육의 전문가니까 예. 아마 새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재정적인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육회 규정상 뭐 본인의 의무적으로 5천만 원 내도록 돼 있지만 그 이상을 또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체육회도 운영이 되고 행사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김진균 신임 회장 같은 경우 그것을 조례를 제정하겠다. 충북도나 청주시에서 체육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다는데 이게 본인 뜻대로 안 됐을 때 의회에서 시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그러면 재정적인 곤란 문제는 직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향후의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안 됐을 때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이제 경향이 좀 있으시긴 한데 잘 되는 쪽으로 오늘은 잘 되겠죠, 뭐. 그래서 아마도 기존의 청주시 체육회장이 기업인 출신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분을 뛰어넘는 이번에 당선이어서 더 이목이 집중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잘 되리라 믿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반가운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방송을 좀 여러 차례 하셨고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그렇죠. 대표이사 변광석 대표. 그리고 지역에서는 뭐 문화산업 전문가라고 할까? 그렇죠.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문화산업재단에서 여러 직책, 기획이나 행사나 이런 부장 역할을 해서 내부 사정을 너무 잘하는데 예. 지난 11월에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제2대 대표이사를 취임하게 됐죠. 정말 청주 공예 비엔날레 그러면 이름이 빠지지 않는 분 중에 하나. 이분이 전문가죠, 전문가. 완전히. 제가 그 현직에 기자 생활할 때 이분도 기자 출신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일찍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 공예 비엔날레 기획자 뭐 이렇게 그 활동하면서 제 사무실도 와서 저는 바빠 죽겠는데 공예에 대해서는 1시간을 얘기하시고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저는 바빠 죽겠는데 1시간을 그냥 거기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그냥 하면서 대단한 분이다. 그러더니 결국은 HCN에도 여러 번 출연하셨지만 고정 패널로 하셨죠. 그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겠지만 HCN 방송.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가요? 문화산업진흥재단이 한 연간 한 200억 예산 운영하는데요. 엄청나게 큰 조직이죠. 예. 그러니까는 뭐 아주 뭐 호불호가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적임자를 자리에 앉히셨다 시장께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 변광섭 대표이사가 된 결정적 계기가 HCN 때문이란다 그러면 뭐 감사 인사도 한두 번이 그렇지 않겠죠. 이분이 이제 청주시의 문화 파란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거대한 포부를 내놓고 이제 조금 외연을 좀 확장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정책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뭐 정책 뭐 또 좀 공유를 좀 하고 비전도 공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열리잖아요. 9월하고 10월 달에 올해 가을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가 열리잖아요. 여기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받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아이디어가 또 기발해요. 아이디어 기발. 말도 얼마나 맛깔나게 합니까? 말도 참 맛깔나게 하고 이 저 제스처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럽고. 그러니까요. 우리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참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새 대표이사가 돼서 지역에 또 어떤 문화 파란을 일으키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반갑습니다. 열정적인 활동을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이분은 그래도 저희가 조금 거론을 해야 되지 않냐?
새해 기대되는 인물 그래도 좀 한번 나는 좀 생각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 저는 박완희 청주시 의원을 거론하고 싶어요. 오, 예. 지난 6월에 이제 청주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예.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의원 협의회 대표로 취임을 했는데 아유, 그렇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시의회도 좀 어렵잖아요. 예, 예. 어려운 형국인데 그 민주당 소속으로 지역의 시의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고 그다음에 중앙에서도 전국 기초의원 대표가 되니까 예. 조금은 일정한 구심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좀 박완희 시의원께서 하셔야 되지 않나. 아, 그런 측면에서 뜨는 인물로 박완희 시의원을 거론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대표님께서는 생각나시는 인물이 있으시면? 올해 이제 그 정치 선거는 없지만 조합장 선거가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올해 선거 아마 있어요. 예. 그 열기도 아마 굉장할 것 같은데. 예. 우리 이제 그 생산자 단체죠. 어떻게 보면 조합의 장을 뽑는 예.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 하니까 그 훌륭한 분들이 좀 많이 좀 배출이 돼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배당도 두둑히 주시고 하여튼 조합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또 대거 등용되는 그런 또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충북을 빛낼 올해의 주인공은 누굴까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몇 분 선정을 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이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활약을 하고 계시죠. 각자 자리에서 올해 열심히 본인의 일들을 경주해서 모두가 빛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희망을 해보면서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작심지속. 작심지속이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모두 다 이제 새로운 전 다짐을 하잖아요. 3일 하잖아요. 근데 며칠 먹고 와서 작심 3일이란 말이 있는데 예. 오늘 소개한 분들 다들 이제 새로운 지위나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셔서 성공하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포부를 밝히셨어요. 예. 이러한 초심이 3일에 그치지 않고 그 임기 내내 지속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작심지속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작심지속해서 맨날 작심만 하다가 만화했더니 지속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표님은 어떤 말씀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좀 예. 이 새해에서 좀 어거지로 그냥 예. 만들어봤는데 어거지. 이게 금오가 그 해에 사는 까마귀 네. 그 달에 사는 옥토는 이제 옥토끼죠. 달에 사는 토끼. 토끼. 올해가 토끼띠잖아요. 토끼띠에서 그냥 한번 제가 갖다 붙여봤습니다. 하여튼 해와 달처럼 아주 블링블링 빛나는 아하. 인물들 많이 나오고 하여튼 그 우리 충북도 하여튼 좀 훌륭하신 분들 예. 많이 좀 배출되고 예. 활약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어거지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잘 준비해 주셨고 어거지래. 예,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사실 토끼가 올해가 이제 개미오년 토끼인데 토끼가 그 다산의 동물로 또 이렇게 상징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아이들도 좀 많이 우리 지역에서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